2차 부등식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주제는 요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실근의 부호 그리고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책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근의 분리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긴 해요. 근데 뭐 근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 뭐 근의 위치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 근데 뭐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실근의 부호라는 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고 있는데 요 녀석의 부호가 둘 다 양수냐 둘 다 음수냐 아니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여기서는 취급할 필요가 없지. 만약에 실근 중에 하나가 0이면 0을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C가 0이다 이러고 끝날 거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0인 거 빼고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 둘 다 양수냐 둘 다 음수냐 아니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근의 분리는 또 뭐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한 숫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 있다고 치면 근이 있는데 그 실근 둘 다 3보다 큰 경우 3보다 작은 경우 아니면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작은 경우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실근의 부호라는 게 사실은 근의 분리의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둘 다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P라는 숫자보다 둘 다 큰 거, 둘 다 작은 거,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은 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요 두 가지를 다 좀 볼 텐데 부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도 우리 어제 그저께 2차 부등식 하면서 얘기했지만 2차 함수 그래프를 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2차 함수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거랑 연결 지어서 넣어 두셔야 안 까먹어요. 그렇게 해도 까먹을 텐데 그걸 안 하면 더 빨리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프를 같이 떠올리시고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고요. 편의상 최고차항계수 0보다 큰 거를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fx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인데 첫 번째로 이해할 건 실근의 부호거든요. 뭐 그래프 없이 그냥 얘는 해봐도 되는데 실근의 부호니까 근이 있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게 이제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어쨌든 실근이 있어야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허근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판별식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등호 빼시면 되겠죠.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같아도 되니까 등호 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얘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겠죠? 벌써 졸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자면 되지. 눈만 뜨고 있으면 돼. 하품 마음껏 해도 돼. 눈 떠고 있어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양수, 음수 이거 볼 텐데 이 근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소문자 ABC 있죠. 개수들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둘 다 양수라는 건 둘이 더해보고 둘이 곱해보기도 할 텐데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합 생각해보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두 근의 곱 생각해보면 당연히 0보다 클 거예요. 양수끼리 더하고 양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둘 다 음수면 어때? 두 근의 합 음수겠죠? 둘 다 음수니까. 그런데 둘이 곱하면 양수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얘는요. 서로 다른 부호면 둘이 더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음수 하나 양수 하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음수일 수도 있고 눈은 떠야 된다니까. 경우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0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합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방법이 없는데 확실한 건 뭐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ABC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판별식인데 판별식이야 뭐 우리가 아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얘가 0 이상이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대. 그래서 뭐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두근의 합은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생겼죠. 얘가 합인데 이게 0보다 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달린 상태로 0보다 큰 거니까 실제로 a분의 b는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a, b 둘 다 0이 아닌 실수인데 나눠서 0보다 작다는 건 둘이 부호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둘이 곱한 것도 0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둘이 부호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 둘이 부호가 어떻게 생겼을지 알 수 없어요. 두근의 곱은 저 방정식에 따르자면 a분의 c가 곱인데 얘가 0보다 크다거든요. 그럼 둘이 나누어서 0보다 크다는 건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a 곱하기 c도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ac가 0보다 크겠죠? 얘도 ac가 0보다 크겠죠? 얘는 ac가 0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빨간 눈 다 떠! 다 떠! 빨간색은 개수들의 관계를 볼 거라는 건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좀 보자고요.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 와서 보시면 둘이 부호가 다르면 두근의 곱이 음수거든요. a 곱하기 c가 음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a 곱하기 c가 음수인데 b제곱에서 4ac를 빼고 있거든요. ac는 음수야. 거기에 마이너스 4ac가 붙으면 이거 자체는 양수로 바뀌죠. 그럼 b제곱에다가 음수를 뺐어. 즉 양수를 더한 거야. b제곱은 당연히 실수니까 0 이상이고 거기에 양수를 더하면 어때요? 자동으로 0보다 큰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이걸 만족하는 순간 자동으로 만족하게 돼요. a 곱하기 c가 음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 때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볼 필요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봅니다. 날립니다. 봐도 되긴 되는데 보면 이제 약간 하수 취급받겠죠? 잘 모르는구나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만족하면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굳이 볼 필요 없이 안 보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두근의 곱이 음수다 정도로만 해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졸리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 최고차계수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c가 음수란 이야기거든요. 이 c는 누구냐면 2차 함수 입장에서 이 c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y절편 얘기하는 거예요. x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거. y절편이 음수다 그 얘기야.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야. y절편이 음수야. 여기 어딘가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쨌다고?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이게 꼭지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번 올라가겠지. 오른쪽에서 한번 올라가겠지.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호를 가진 2차 방정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오른쪽으로 생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딱 가운데로 생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y절편이 음수면 왼쪽에서 한번 x축이랑 만날 거고 오른쪽에서도 올라가면서 한번 만나게 될 거다. 즉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지우기 아까우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우리 여러분 저기 중학교 때 2차 함수 이야기하면서 이 ABC라는 문자들이 뭐 얘기하는 건지를 배운 적이 있을 거거든요. 방금 C가 Y절편이다 이런 것도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A가 뭐 하는 건지 알죠? A는 뭐 여러 번 했잖아.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하는 거죠.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점점 이렇게 뾰족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점점 이렇게 넓적한 녀석이 되는 거고. 이 B는요. 이 뭐 하는 거죠? 축이랑 관련 있는 거지. 그래서 A하고 B하고 쟤네 둘이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Y축 딱 놓고 뭐 같다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는 지금 축의 위치가
어디였어? 축이 누군데? 아 이거 얘? 이건 뭐야? 왜 부호가 이렇게 생겼어? 미쳤나봐. 반대지. 그래. 이거 부동 반대예요? 이거요? 그냥 넘어갈 뻔했네.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요거는 뭐라고?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고. Y축 기준으로 같다 하잖아요. 축이 어디 있다고? 오른쪽에 있다고. 양수라는 건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X좌표 살펴보면 그게 둘 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요렇게 생긴 상태가 이거거든. 그지? 두 근 모두 양수.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뭐야? X축, Y축에 둘 다 음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축의 위치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좀 끌고 와서 보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두 근 모두 양수냐 음수냐 혹은 부호가 다르냐 이건 판별식이랑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A, B, C 저런 애들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근의 분리. 인데 요 근의 분리도 말했지만 2차 함수 그래프랑 꼭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분류를 먼저 해보자면 두 근 모두 P라는 숫자 있다고 치고 P보다 크다. 큰 경우도 있고요.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있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얘도 있거든요. 이제 그림을 먼저 보고 가자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일단 근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X축이랑 만나긴 만날 건데 요 P라는 걸 기준으로 X축이랑 만나는 이차함수 곡선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쪽 편에 두 번 다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다 만날 수도 있고 걸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림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려지는 걸 식으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거냐? 그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P라는 걸 기준으로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이차함수 곡선은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겼든지야. 그림은 이거 세 개인데 그럼 도대체 이 A, B, C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그림을 구분하려면 저 A, B, C는 어떻게 괴롭히면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뒤에 여기도 세 가지 조건식을 이야기할 텐데 이 세 가지는 결국 이 그래프 세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 얘기야, 성재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셋 다 X축이랑 만나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도 판별식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면 등호 빼시면 돼요. 판별식 보는 거고요. 얘는요.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는 거야. 이걸 이제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큰 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요 그림 세 개를 구분할 때 P라는 점이 지금 좀 중요한 점인데 요 P라는 걸 fx 이차함수 곡선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 좀 분리를 해서 그려보면 지금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좌표 P를 대입을 해보면 Y좌표가 0보다 커요. 얘도 X좌표 P를 대입해보면 Y좌표가 0보다 크거든요. 근데 얘는 X좌표 P를 대입하면 여기 있어요. 0보다 작아요. X축 밑에 있다고. X좌표가 P인 점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고 살펴보면 요 녀석은 0보다 크고요. 요 녀석도 0보다 큽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0보다 오히려 작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을 구분할 때 판별식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 세 개 중에 한 녀석이 될 텐데 FP 이거 이제 뭐 책에서는 함수값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저 경계값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함수값 또는 경계값이 P를 대입했을 때 값, 그 녀석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미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이라는 걸 만족하면 그림은 세 개 중에 하나.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껴있는 요 놈은 함수값 하나 가지고 이미 구분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뭘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로 얘네들하고는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그림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입니다. 얘는 P보다 오른쪽에 축이 있는 거고 얘는 P보다 왼쪽 편에 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축이 P보다 큰 거고 이 녀석은 축이 P보다 작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 위치 세 개 중에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거고요. 뭐 FP나 축 같은 건 이런 데다 대입하셔가지고 혹은 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거 가지고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되겠죠. 보통은 뭐 얘 얼마인지 주고 이것도 뭐 이런 거 주고 요거 여기다 M 넣어놓고 M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조건식 세 개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얘도 요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판별식이요. 책에 보시면 이거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있고요. 얘는 보지 않거든요. 이 판별식을 보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실근, 2차 방정식 실근에 부호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고요.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왜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방정식이랑 엮어서 생각해보면 뭐 x절편의 개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꼭지점의 y좌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꼭지점 찾으러 갈 건데 뭐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 찾아보시면 a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4a 제곱분의 b제곱이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분자에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편의상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a도 0보다 크고 판별식도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는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오히려 음수가 되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럼 아래로 블록인 녀석인데 꼭지점이 x축 밑에 있다는 얘기야. x축이 있고요. 꼭지점 x축 밑에 있다고요. 그럼 올라가면서 양 옆에서 한 번씩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판별식 0이면 어때? 꼭지점의 y좌표가 딱 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뭐 거꾸로 해볼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판별식이 음수야.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마이너스까지 달렸으니까 음수거든요. 근데 이건 어때? x축이 있고 여기가 꼭지점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가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x축이랑 안 만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x축이랑 몇 번 만나니가 정해지는 건데 이건 사실은 꼭지점의 y좌표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인데 즉 x축 밑에 점이 찍혔는데 양옆으로 올라가야 되는 녀석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점이 여기 찍혀 있고 올라가면서 두 번 만나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나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다시 와서 보면 FP가 음수야 그랬으니까 P를 이런 데 있다고 보면 여기에 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함수를 대입해보니까 x값 대입해보니까 함수값이 음수라는 건 요 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요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니까 양옆으로 어쨌든 올라가면서 두 번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두 번 만나는 게 어째? P보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꼭 이쪽이 아니라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어쨌든 P보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축이 딱 피어가지고 걸쳐 있어도 마찬가지. 어쨌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간 얘는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이미 x축 밑에 점이 찍혔으면 올라가면서 두 번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볼 필요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세 개씩 써 있고요. 요거는 요거 하나만 딸랑 써 있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응 이러고 듣고 뭐 지금 고막은 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빡센 그림 두 개만 딱 더 이야기하고 문제 보러 갈게요. 책에 보시면 4번이라면서 하나가 또 나와 있는데 그 110쪽에 보시면 근데 이거는 그냥 두 개 섞은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거든요. 근이 두 개 있는데 둘 다 PQ 사이에 있대. 어떤 그림인가를 생각해 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두 근 모두 P랑 Q 사이에 들어 있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P, Q 사이에서 X축이랑 두 번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것들 중에 누구를 섞은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섞은 거지. 무슨 의미다?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또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섞은 거잖아요. 둘 다 P보다 큰 거고 둘 다 Q보다 작은 거고. 그럼 얘 때문에 판별식 봐야 되고요. 함수값 봐야 되고요. 축의 위치 봐야 돼요. 얘 때문에 판별식 봐야 되고 이거 왜 이거 쓰다 말았어? 함수값 봐야 되고 축의 위치 봐야 되고 그죠? 이거 다 보는 거야. 근데 뭐 이거 판별식 두 개는 똑같으니까 다 보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 하나, 함수값 두 개, 그리고 축의 위치도 한 방에 P랑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섞어서 그냥 겹치는 거 하나 빼면 나머지는 그냥 다 구하는 거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요 녀석이 약간 빡센 거라서 기억을 하시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는 P와 Q 사이에 껴있고 또 하나는 Q보다 커요. 이런 거거든요. 한 근은 PQ 사이에 또 한 근은 Q보다 커요. 그럼 이 상황에 해당하는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축이 있고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하나는 사이에 하나는 Q보다 뒤에니까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두 개 섞은 거죠. 두 근 모두 P보다 크고 두 근 사이에 Q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Q 어려운 얘기 할 거거든요. 두 근 모두 P보다 크고 설마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얘 때문에 판별식 봐야겠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그냥 크다예요. 서로 다를 테니까. 그리고 함수값 봐야겠죠? 0보다 클 것이고요. 대입하면 0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축의 위치 P보다 커요. 생겼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건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만 본다고요? 이거 하나만 본다고요. 음수다. Q 대입하면 0보다 작아요. 이거 하나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4개가 될 텐데 요 중에 이건 볼 필요 없죠. 얘 때문에. 얘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은 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 만족하면 이건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어져요. 난립니다. 그래서 함수값 두 개를 볼 건데 여기 축 있잖아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볼 필요가 없어져요. 잘 들어야 돼. 이해. 요 축의 위치도 볼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자리가 없네. 조금 어려운 소리입니다만 2차 함수라는 건 꼭지점,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감소하는 거고 오른쪽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 감소랑 증가라는 표현은 2학년 때 되면 제대로 정의를 배우긴 할 텐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기해보자면 x가 커질 때
그 곡선 위에서 x좌표가 커질 때 y좌표가 커지면 증가하는 거고요. x좌표가 커질 때 y좌표가 작아지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x좌표는 커졌는데 y좌표는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잖아. 이쪽은 어때요? 두 점 잡아보면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어요. 뒤집어진 녀석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겠지. 어쨌든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대칭축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 x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p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fp가 0보다 커요. fq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점이 두 개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곡선을 그려보면 대칭축이 p보다 왼쪽 편에 있을 방법이 없어요. 축이 p보다 크다는 건 안 봐도 된다는 거야. 왜?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 커졌는데 y좌표 작아졌죠. 내려가는 감소하는 추세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어요. 대칭축의 오른쪽은 계속 증가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려면 감소하는 추세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축이 여기 있으면 올라가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두 점을 지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이 여기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정확히 축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 있으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두 점을 지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감소하는 추세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손 안 떼고 분필 칠판 안 떼고 그릴 건데 이거 두 점을 지나가려면 내려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면서 또 만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축이 이런 데 껴있어서 엄청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해도 어쨌든 PQ 사이에서 한번 만나고 Q 뒤쪽에서 한번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볼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요거 두 가지만 보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생긴 건 복잡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거 함수값 두 개만 살펴보시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지고 축의 위치도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뒤에 문제 가면 나올 것이고 없는 책이 없어요. 당연히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는데 역시나 달달 외우시면 까먹겠죠? 그림으로 생각 어디 갔어? 이렇게 그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판별식이니 경계값이니 축이니 이런 거 살펴보는 거 전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 그림은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을 가지고 이 A, B, C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판별식을 본다든지 함수값이나 축의 위치를 보는 거 아니면 아까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을 보는 거 전부 다 그림은 그따위로 생겼고 그래서 그 생긴 그림을 가지고 개수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연습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비어 있으니까 여기 죽겠죠? 하는 나도 있는데 뭐 그냥 더운데 우리 첫 번째 했던 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야기였는데 그 실근의 부호 입장에서 요 P를 만약에 0이라고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하니까 두 근 모두 양수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두 근 모두 음수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이다 그 얘기거든요. 두 근 모두 양수야. 그래서 우리 뭐 보자 그랬냐면 판별식 보자 그랬고요. 두 근의 합 보자 그랬고요. 두 근의 곱 보자 그랬어요. 두 근 모두 음수야. 그러면 판별식 보자 그랬고 두 근의 합 보자 그랬고 두 근의 곱 보자 그랬고요.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고 두 근의 곱만 보자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합이나 곱이라고 써있는 애들을 다시 A, B, C라고 생각해보면 자 FP라는 건 P가 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F0이거든요. F0이 누구였다고? C였다고. 이거 지금 C가 0보다 커요.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곱할 때 뭐 했어요? A 곱하기 C가 0보다 커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 그죠? A가 양수니까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합도 마찬가지. 여기서 두 근의 합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0보다 커요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아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대칭수가 어디야?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게 지금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거 양근이냐 음근이냐 서로 부호가 다른 거냐라는 건 P가 0일 때 근의 분리에서 P가 0일 때 약간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워야 되면 근의 분리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되겠죠. 요 P 자리에다 0을 대입하시면 그게 그냥 양근이냐 음근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해서 문제는 유형 19번으로 갑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요. 120쪽입니다. 네. 한근은 P보다 작고 한근은 P와 Q 사이에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네요. 그때 저거 두 분 모두 전화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얘가 하나가 P보다 작고 하나가 PQ 사이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두 근 모두 PQ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로 바뀌면 되죠. 이건 그림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때 이렇게 생긴 그림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나 봐요. 할 때마다 다르지 뭐. 이거는 요거랑 이제 그림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위치만 다른 건데 찾는 거야 뭐 똑같지 뭐. 두 분 모두 어떻게 PQ가 있어요? 네? 알파 베타가 근이고 둘 다 Q보다 작다고.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잖아요. Q보다 작.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오케이? 네. 까먹기 좋게 생겼죠? 아마 다음 주에 오면 또 까먹었겠지? 86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래요. 두 근 모두 양수래요. 뭐 봐야 된다고요? 졸린다 그죠? 아니라고? 좋은 거 봤는데. 2차 방정식 둘 다 양수래. 뭐 봐야 돼요? 세 가지 보는 거야. 첫 번째로 판별식. 서로 다르다고 안 했으니까 판별식 0 이상. 둘 다 양수래. 그러면 합도 양수, 곱도 양수. 그죠? 부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합, 곱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양수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그 얘기니까 첫 번째로 뭐 본다고요? 판별식 볼 거고요. 두 번째로 함수값 본다고요. 0보다 커야겠죠? 세 번째로 뭐 봐요? 축의 위치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 얘기잖아. x축이 있고 여기가 0이 있어요. 둘 다 0보다 크다는 건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대칭축의 위치도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살펴보셔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요 유형의 제일 밑에 거 보시면 2차 방정식이에요. 두 근 있는데 서로 부호가 다르대.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하나만 본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만 본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판별식 안 본다 그랬어요. 합은 볼 수 없으니까 못 보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였거든.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써있대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대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대요. 이거 뭐 하라고 알려준 거야? 두 근의 합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이거 없었으면 그냥 곱만 보고 끝날 건데 요거 때문에 뭐도 봐야 돼? 합도 봐야 돼. 합이 어쨌다? 합이 0보다 크더라 그 얘기겠죠. 음근의 절대값, 음근에서 마이너스 떼면 양수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더하면 양수가 되겠죠. 만약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커요 그랬으면 합이 음수란 얘기고 음근의 절대값과 양근이 같아요 그러면 합이 0이다 그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 합도 보란 이야기구나 라고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거 요거 유형 21번도 봅시다. 이 차 방정식의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갑자기 너무 급발진인가? 2차 방정식인데 요거 두 근 사이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거든요. 이거 두 근이 뭐죠? 얘는 뭐 그냥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뭐 2, 1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하고 2네요. 그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 있나 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둘 사이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fx라고 했을 때 x축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면 한 근만 요 사이에 있어요니까 가능한 그림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런 상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둘 중에 뭐다?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이거지 이거.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자, 이거가 됐든 사실은 푸는 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요 녀석의 경우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음수죠. 2를 대입하면 양수예요. 요 녀석의 경우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고 2를 대입하면 음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푸는 방법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2가 서로 부호가 달라요.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잖아. 양수 음수든 음수 양수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둘이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푸는 건데 둘 중에 누구일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일 거냐면 이 녀석일 거라고. 왜 이 녀석이냐면 축이 어디? 이 이차함수, 이거 이 fx 이차함수 곡선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2분의 5잖아요. 2.5라고. 2보다 더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되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축의 위치를 살펴보면 요 그림 두 개 중에 요 녀석이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보다 크고 2를 대입하면 0보다 작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는 여기 사이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을 땐 함수값 두 개만 살펴보면 끝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5번 이야기 한 거야. 여기 5번째로 나왔던 주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더 많으면 좋은데 유형이 두 개밖에 없고요. 뒤에 뭐 몇 개 더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유형 18번부터 21번까지 유형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4개 짝수번 문제들만 지금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하고요. 30분 정도 후에 뒤에 평면좌표 이야기도 짧게 하겠습니다.